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지 연구뿐만 아니라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저는 회복적 정의란 내지는 회복적 사법이란 이렇게 출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 관리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보다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꾸자라는 얘기를 먼저 많이 합니다. 교양학부 교수다 보니까 운이 좋게 언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범죄와 범죄와 생활 이런 영역에서는 요즘 작게 저희 실천 영역으로 들어와 있는 회복적 경찰 활동이라던가 내지는 이웃 간의 분쟁 이런 것들도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서는 진지게 하고들 있잖아요. 층간소음 이런 것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형사사법하고 다른 파트로 회복적 사법을 아예 그냥 하나 챕터로 만들어서 강의안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음 학기에 갈등 전환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걸로 한 6시간짜리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자다 보니까 회복적 정의는 철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천 영역으로 가져오는 그런 브릿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는 지금 형사조정위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실행해 볼까 할 때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협회하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협회하고 서울보호관찰소에 하나의 프로그램 개발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연구자로 프로그램 개발로 했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도 논문 투고한 것도 형사조정에 대한 발전 방향에서 기존의 형사조정에 대한 것들은 세팅은 끝났는데 이 형사조정에 대한 부분이 회복적 사법의 실천으로 좀 더 잘 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한다던가 내지는 회복적 경찰 활동했을 때 연구 용역 해서 회복적 경찰 활동을 이렇게 좀 끌고 가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를 한다던가 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도 좀 내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센터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퍼실리데이터로 한번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게 지금 여기까지는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노동자로 오던 내지는 결혼을 왔던 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갖는 갈등들이 있어요. 자기 문화하고 우리 문화하고 생기는 갈등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지금 소수자다 보니까 이분들의 갈등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 갈등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여요. 특히 보니까 경찰 활동에서도 가정폭력은 솔직히 회복적 사법이 들어가기가 좀 이렇게 꺼려하는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좀 몇 개 논문들을 발표를 하긴 했는데 이것만큼 또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정폭력은 스펙트럼이 넓다 보니까 심각한 경우도 있지만 초기 단계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초기 단계에서 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만지면 이 가족이 좀 더 건강하고 내지는 좀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얼마든지 이 회복적 경찰 활동이 개입을 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서로 잘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부인이거나 외국인 남편이거나 하는 부분이 저희 유학생들이 온 나라의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들이 퍼실리데이터로 활동을 하면 좀 더 좋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잘 소개된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번역을 했던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성범죄에 대한 회복적 사법이 사실 가정폭력, 성범죄라고 해서 젠더 폭력 쪽에는 회복적 사법이 들어오는 걸 되게 꺼려하는 게 힘의 밸런스가 어려워요. 구조적 폭력이라고 얘기를 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약자인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등한 관계에서 회복적 사법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회복적 사법이 들어가는 걸 되게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번역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회복적 사법이 들어와도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여요. 소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뜻이 맞는 분하고 같이 번역을 했던 거고,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회복적 정의를 실천 프로그램으로 회복적 사법에 녹여내는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형사정책 동향이다 보니까 요것들을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번에 개정판이 유엔에서 만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형사사법에서 쓸 수 있는 핸드북이 개정판이 나왔어요. 10몇 년 만에 개정판이 나왔는데 초판도 좋았지만 개정판이 훨씬 좋더라고요.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지 연구뿐만 아니라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회복적 정의란 내지는 회복적 사법이란 이렇게 출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갈등 관리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복적 정의, 회복적 사법보다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꾸자라는 얘기를 먼저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구성원 안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 출발점은 갈등은 해소가 될 수 없다라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갖고 가야지,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지 이 사회가 좀 더 평화로워질까? 저희도 피스빌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회복적 생활교육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바뀌어서 위원회가 외부에 있지만 그때 선생님한테 이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을 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교폭력 담당하는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시면서, 왜냐하면 그 선생님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학교폭력이 되게 작은 것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화들짝 놀라면서 그럼 일이 너무 커져요 어머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가 자기 입장을 나누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문제가 복잡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 갈등은 해결되면 간단한 건데 니네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악수해, 다시 싸우지 않기로 해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둥글게 앉아갖고 서클을 몇십 분 하고 그게 안 되면 2번, 3번, 이게 굉장히 선생님이 힘드신 거예요. 그거를 세팅을 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또 엄마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걸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 요거부터 다르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 먼저 전제로 깔아야지 이 다음 단계인 회복적 정의로 넘어갈 것 같아요. 갈등에 대한 대응이, 특히 형사사법은 그렇겠죠. 기존에 있었던 형벌이 아닌 당사자의 회복적인 대화를 통해서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먹히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연구 부분에서 어려웠던 부분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갈등을 바라보고 갈등을 관리를 하는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